네, 오늘도 주류 언론이 말하지 않는, 당신에게 알려주지 않는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말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 중에 하나가 주류 언론이 말하지 않는 그 숨겨진 진실 중에 하나가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베네수엘라 경제 위기의 진실입니다. 이 베네수엘라는요, 세계에서 석유 매장량이 가장 많은 국가입니다. 그런 부자 국가의 베네수엘라에게 도대체 어떤 일이 생긴 걸까요? 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경제 위기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오는 게 아니죠. 어, 그래서 이 베네수엘라 경제 위기에도 보이지 않는 손이 어김없이 개입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미국이죠. 오늘은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며칠 전에 그 이제 게시판에서 제가 자주 가는 게시판에서 베네수엘라 경제 위기에 대한 글을 봤는데요. 사람들이 이제 뭐 일부 이제 사람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글을 쓰는데 그 베네수엘라 경제 위기는 그 현 대통령 저기 뭐지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의 무능으로 막 몰아가더라고요, 여론을. 그래서 제가 그걸 봤을 때, 아, 이거는 꼭 국민들에게 알려서 진실을 알려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주제를 선택해 봤습니다. 베네수엘라 경제 위기의 진실을 심도 있게 다룬 언론인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지미 도어인데요. 이 쇼에서 지미 도어 쇼에서 이 여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방송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방송을 가장 주된 내용으로 하면서 그리고 몇 가지로 다른 카운터 펀치 기사와 또 리얼 뉴스 기사를 곁들여서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음, 그러면 이제 그 베네수엘라의 그 경제 위기의 진실을 말하기 전에 그러면 잠깐 그 베네수엘라의 그 국가의 어떤 그 정치 경제 그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잠시 말을 해보겠는데요. 베네수엘라 하면 이 대통령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죠. 우고 차베스 1990년에 1999년에 집권을 했고요. 그리고 2013년까지 집권을 했습니다. 약 13년 동안 집권을 했고요. 사회주의를 실현한 대통령으로 전 세계에 굉장히 유명하죠. 그리고 특히 반미 대통령이었고요. 뭐 근데 이게 뭐 꼭 이 사람이 반미라기보다는 그 뭐지? 그러니까 자신의 그 국가의 석유를 지키고자 한 했는데 그게 이제 반미로 비춰진 거죠. 그리고 저는 이제 뭐야 이 방송에서 우고 차베스나 그다음에 현 마두로 대통령을 어 뭐야 그뭐 찬양하거나 뭐 그 사람이 잘했다라고 찬양하려고 하는 방송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베네수엘라 경제 위기의 진실, 국민들이 현재 한국 국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 베네수엘라 경제 위기의 진실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이 방송을 하는 주된 목적이고요. 음, 그러면은 일단 방송을 한번 보실까요? Watch it. It's very short, and then we'll talk about what's happening in Venezuela. Here we go. And the U.S. is dealing with the ripple effects of another kind of crisis, this one in Venezuela, where a crippled economy has thousands of people leaving that country in search of a better life. Kerry Sanders has more on that. It looks like a marathon, but that's a march of the desperate. 네, 지금 저 다리 위에 그 보이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MBC 뉴스에서 주류 방송인 MBC 뉴스에서 이렇게 방송을 했어요. 저 다리에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데 이 사람들이 베네수엘라를 떠나고 있대요. 너무너무 싫어가지고 베네수엘라는 뭐 먹을 것도 없고 생필품도 없고 그리고 막 저렇게 범죄 행위가 높고 그다음에 매일매일 시위를 하고 그래서 살기가 힘들어서 베네수엘라를 떠나는 사람이 저렇게 많다라고 지금 미국의 주류 언론 NBC에서 저렇게 방송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 범죄율이 올라가가지고 굉장히 높아져가지고 저렇게 사람들이 상점을 털고
그러면서 뭐 이민자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요. 2015년 한 해 12,000명이 그 베네수엘라 인구의 12,000명이 미국으로 왔다고 해요. 이 사람들이 불법 체류를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이제 뭐 한 인터뷰를 찾아가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베네수엘라에서 온 사람이죠. 그러면서 이제 막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요. 아우, 베네수엘라는 먹을 게 너무 없고 뭐 살기가 힘들고 막 블라블라 막 불평을 해요. 그러면서 미국에 왔는데 너무너무 좋아요. 뭐 여기는 생물들도 풍부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은 이제 선동이라 그러거든요. 이렇게 알게 모르게 이제 국민들이 세뇌되는 거죠. 아, 미국은 좋구나, 좋은 나라. 그다음에 베네수엘라는 나쁜 나라, 힘든 나라. 이런 식으로 이제 이분법이 이제 자기도 모르게 이제 이런 방송을 찾아보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류 언론인 MBC 방송사에서는 베네수엘라 경제 위기를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근데 이제 그 이면을 보면 사실은 아니라는 거죠. 진실은. 이게 뭐 나타난 현상이 중에서 어떤 하나를 꼭 부풀려서 베네수엘라 경제 위기는 현 대통령의 무능 탓이다. 아니면 복지를 많이 써서 나라가 망했다. 뭐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거는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오늘은 그 베네수엘라 경제 위기에 대해서 얘기해 보는 시간인데, 엠파이어 파일의 에비 마틴님이 나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MBC 방송이 뭐라고 하는지를 들어봤고요. 자, 그런데 이제 에비 마틴이라는 사람은요. 엠파이어 파일 유튜브 동영상 엠파이어 파일을 진행하는 방송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베네수엘라에 가서 직접 이 경제 위기를 보고 들은 거를 이제 여기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지미 도시가 이렇게 물어봐요. 아니, 요즘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사회주의 좋아하더니 베네수엘라 꼴을 봐라. 그래서 그러면 나는 이렇게 대꾸하죠. 그럼 덴마크를 봐라라고요. 자, 그렇다면 석유가 풍부한 부자 나라 베네수엘라에서 일어난 진실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에비 마틴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미국의 주류 언론들이 베네수엘라의 사회주의 정책을 굉장히 비판한다. 근데 사실 베네수엘라의 국민과 서민들은요, 굉장히 사회주의에 대해서 찬성을 해요. 그리고 우고 차베스가 굉장히 인기 있는 대통령이었어요. 그래서 집권당이었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굉장히 인기를 얻고, 그래서 국민들한테 인기가 있을 뿐더러 굉장히 지지율이 높았죠. 이제 그리고 국민들은 이건 성공한 사회주의 정책이 성공했다라고 평가를 해요. 현재 마두로 대통령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그런데 그렇게 인기 있는 대통령을 왜 미국은 레짐 체인지 하려고 했을까요? 1999년부터 미국이요, 베네수엘라 경제를 망가뜨리기 시도를 시작했대요. 이제 99년이면 유고 차베스 대통령이 당선된 그 시점입니다. 그 시점부터 베네수엘라 정권을 무너뜨리려고, 사회주의 정권이니까 미국의 마음에 안 들죠. 그래서 이거를 무너뜨리려고 레짐 체인지 정책을 시도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경제 망가뜨리기입니다. 근데 이제 더 심각한 거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우고 차베스 대통령을 이제 부시 대통령 때 우고 차베스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이 우고 차베스 대통령을 유혈 쿠데타를 시도했어요. 왜냐면은 이제 베네수엘라에도 우고 차베스를 반대하는 반대파가 있죠. 그 사람들이 야당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미국하고 손잡고요. 우고 차베스를 날리려고 2003년에 유혈 쿠데타 시도했다가 실패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헌법 바꾸고 석유회사 민영화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쿠데타가 실패했죠. 그래서 우고 차베스는 다시 복귀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미국의 정책은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근데 2014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요. 전 세계 석유 가격이 대폭락을 해요. 그러니까 100불에서 30불로
떨어지는 대폭락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석유를 주된 경제 수입원으로 먹고 사는 베네수엘라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경제 위기가 그야말로 굉장히 심화된 거죠. 그래서 마두로 대통령이 집권하던 그 시기부터 공교롭게도 그 시기부터 유가가 대폭락해가지고 마두로 대통령이 마치 경제를 실패한 것처럼 그렇게 지금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014년이면요 오바마 때예요. 오바마가 그렇게 이제 그 경제 죽이기 하려고 유가를 대폭락시킨 거죠. 근데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 리얼 뉴스에서 그렇게 분석한 기사가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바마가 러시아 푸틴 대통령 죽이려고 유가를 폭락시켰다. 이게 굉장히 이제 그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는데 이게 주류 언론에 노출이 안 되니까 많은 분들이 모르세요, 이 사실을. 그리고 그러면 이제 석유 매장량이 많은 그런 나라들은 굉장히 힘들겠죠. 그래서 러시아, 그다음에 베네수엘라, 이란 이런 나라들을 경제 위기를 굉장히 심화시켰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베네수엘라가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이제 나라가 경제가 굉장히 힘들어졌는데 이게 이제 미국의 오래된 전략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CIA가 경제 저격수 이런 걸 시켜가지고 그 나라의 경제 무너뜨리기를 하는 거죠. 존 퍼키스 같은 그런 전직 CIA가 고백하기도 했죠. 그래서 한 국가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암살자 자카를 보내는데요. 그 전에 그 나라의 경제를 철저히 망가뜨린대요. 예, 우리나라도 그런 경험 있죠. 이 모든 게 노무현 탓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이 경제를 죽였다라고 얘기했죠. 근데 이 경제라는 게요. 이제 국민들한테 먹히는 이슈죠. 이게 선동하기 딱 좋은 주제예요. 그래서 이 경제가 잘못되면은 서민들이 살기 힘들어지니까 그 약한 고리를 파고들어서 얘네들이 그걸 가지고 경제를 가지고 선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먹히기도 하고 안 먹히기도 하는데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잘 사는 중산층한테는요 이게 반대를 하는 거예요. 잘 사는 중산층은 사회주의를 반대하고 못 사는 서민들 그런 사람들은요 굉장히 사회주의를 선호해요. 그게 특징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정말 베네수엘라는 먹을 것도 없고 생필품도 없을까 하고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뭐 먹을 거가 없는 건 아니다. 먹을 건 아닌데 특정 어떤 제품이 없다는 거예요. 슈퍼마켓에 가면 예를 들면 화장지가 있고 그다음에 화장실에서 쓰는 휴지가 있고 막 그렇잖아요. 종류가. 근데 특정 제품이 비어 있다는 거예요. 채워지지가 않고. 그 이유가 대자본가들이 생필품을 지나치게 비축하고 있고요. 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테면은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는요. 농수산물을 독점하는 폴라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에서 특정 제품을 풀지 않는다고 해요. 그 이유는 이 사람들이 미국하고 손잡고 그 현 대통령을 무너뜨리려고 레짐 체인지 하려고 그렇게 서로 짜고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생필품의 품귀 현상이 일어났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화폐 가치가 터무니없이 하락했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극심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베네수엘라의 야당과 그다음에 대기업가들이 미국하고 손잡고 자기 나라 대통령을 이제 저격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여기서는 이분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경제 전쟁을 하고 있다. 걔네들이 지금 경제 전쟁 되게 무섭죠. 그래서 이 폴라라는 회사가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직접 가봤던 얘기 쭉쭉쭉쭉 하면서 또 이렇게 해요. 언론이 지금 어떤 특정 사실만 부풀려가지고 뭐 이렇게 크게 확대를 한대요. 예를 들면 마두로가 무능해, 너무 복지가 과대해 이런 식으로 부풀리고 그다음에 생필품이 부족하면 막 지나치게 그 하나만 부각시키고 이런 식으로 선동질을 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잘못된
게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심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그 사회주의 정책을 실현한 그 우고 차베스 대통령 당시에도 그 이 미국 이제 뭐지 베네수엘라의 그 석유가 이제 그 과도 집권체제, 그러니까 부자들이 공유하고 미국하고 짜고 이렇게 했던 건데 이제 유고 차베스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석유는 베네수엘라 국민의 것이다 하면서 국민에게 전부 이 복지로 다 썼어요. 그래도 뭐 석유가 너무 많은 나라니까 부자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고, 네, 이제 우고 차베스를 반대하는 시위 집회를 가보면요 중산층 이상이래요. 이제 그리고 우고 차베스 대통령이 사회주의 정책을 실현해서 노숙